좀 더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뭐 의료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은 낙태와 관련해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6건, 3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1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인재 육성과 무예 마스터십 두 가지를 꼭 이뤄달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시간당 최대 61mm의 거센 장맛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 경보도 주의 단계여서 대비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수로 물길이 바뀌면서 흙탕물이 넘쳤습니다.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아파트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며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갔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퇴임하며 12년 이시종 시대가 막을 내렸는데요. 도의회도 퇴임식을 가졌는데 박문희 의장은 임기 마무리를 위해 암수술도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33대부터 35대까지 3선을 역임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12년간 도정을 맡겨준 도민들에게 큰절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업과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충북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자평하며 오송 역세권 개발 중단 등은 아쉬웠다고 소회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건의라며 인재 육성과 무예 마스터십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무예 콘텐츠 산업, 무예 제조 산업, 무예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여 또 다른 국부를 창출하고 마지막으로 찾은 기자실에서도 후임 김영한 지사의 인재 육성 의지에 기대를 걸며 무예 마스터십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자연인으로 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배들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제가 오랫동안 차지한 것 같아서 항상 제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같은 날 제11대 충북도의회 퇴임식도 열렸습니다. 도의원들과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은 서로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의회는 그동안 별도의 퇴임식을 갖지 않았지만 마무리도 시작만큼 중요하다는 취지로 퇴임식을 마련했습니다. 차기 의원님들께도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박문희 의장은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의정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수술을 퇴임 후인 7월 말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00대 공약 과제를 발표했는데 육아수당 월 100만 원 공약을 제외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애초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을 100대 공약 과제에 포함했다. 오후 늦게 해당 공약을 제외한 수정본을 다시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나눠내야 하는데 시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많아 일단 공약 과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 등 현금성 지원 공약도 구체적인 액수를 삭제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현금성 복지 공약을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취임 전에 대표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8월 말까지 100대 공약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맛비가 시간당 최대 61mm 넘게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서도 차량과 농작물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더 내리는 데다 다음 주에도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증평의 한 빌라 1층 주차장. 온통 누런 흙탕물로 가득 찼고 차량들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53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 13대가 침수돼 못 쓰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새벽에 벌어진 물난리에 밤새 흙탕물을 퍼내며 잠도 못 잤습니다. 차 소리가 삐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다봤는데 내다봤을 때에는 벌써 차가 다 침수가 돼 있었어요. 다 폐차되는 상황이에요.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한때 시간당 61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청주 오창에서는 농수로 뚝이 무너지면서 4,000제곱미터의 논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논이 온통 물바다가 되면서 80대 어르신은 올해 벼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농수로 한가운데 우거진 숲풀 때문에 빗물이 흐르지 못해 5m가 넘는 논뚝이 무너진 걸로 추정됩니다. 아침에 식전에 나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속이 상해서 밥도 못 먹었어.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에 고립됐던 60대 운전자가 구조되고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도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 신고가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새벽 시간 제천시 봉양읍 중앙고속도로에서는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5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진 국지성 호우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약하지만 길게 내리던 그런 양상에서 이런 국지성 강하게 내리고 그런 현상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산사태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충북에는 장맛비가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음성에서는 읍내 시가지 일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배수로가 터지면서 흙탕물이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대비가 집중된 새벽 4시 때 주차장에 물이 점차 들어차더니 스티로폼 같은 쓰레기가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켜보던 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을 피합니다. 아침 6시가 되어서야 펌프차가 동원돼 물을 퍼냈지만 바로 앞 농기계를 세워둔 공터는 흙으로 가득 들어차 중장비가 투입돼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50년 살았는데 이런 일 없었는데 농사 지니까 농약 같은 거 이제 많이 또 잠기고 보일러실이며 집 방 안에도 물이 들어찼고 뒷마당은 뻘밭이 됐습니다. 계속 나와서 이거 저 물내리는 좀 치우면서 난리 나서 잠을 한시 못 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그냥 치우고 하냐고. 아직 아침도 못 먹고. 원인은 1km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 배수로를 막고 배수로를 일시 우회시켰는데 많은 비에 막은 구간이 터지는 바람에 저지대 쪽의 배수로로 한꺼번에 물과 토사가 몰린 겁니다. 음성군의 시공상 문제를 인정한 시공사 측은 직원들을 피해 지역 복구에 투입하는 등 종일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시는 거 불편 없이 먼저 저희들 모든 걸 동원해서 조속해드릴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 그때 봐야 되겠죠. 음성군은 현재 피해를 본 사무실과 가구, 농작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단지인 용산산업단지는 음성 시내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오는 2024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인데 이번에 새벽 3시간 동안 집중된 비는 80mm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 지역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청주시의 해제 요청에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데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청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 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청주의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설 정도로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약 경쟁률이 조정 대상 지역의 필수 요건이 아닌 선택 요건 중에 5대 1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 하지만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길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질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로 축소되고 양도세 부담 강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조치가 너무 길어지면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움츠러든 청주 지역 주택시장도 더 얼어붙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안 삽니다.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또 급락하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부동산 경기는 하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경제도 안 좋다. 국토부가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규제 지역을 추가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주시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조만간 조정지역 해제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2017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사업비가 8,216억 원 규모였지만 기본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늘 것으로 판단돼 2020년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경부선 2복선화 계획을 아예 취소해 사업비를 오히려 5,563억 원으로 줄여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오는 2029년 준공되면 청주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 하루 열차가 19회 운영될 예정이며 이동 시간은 94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진천 음성 혁신도시, 청주를 잇는 광역철도의 첫 단계인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6월까지 2억여 원을 들여 동탄, 안성, 진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도권 내륙선 조기 착공의 관문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광역철도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해 조기 착공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취임식이 내일 오전 10시 청주 문희문화재 단지에서 열립니다. 김영환 당선인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선포하고 충북의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문희문화재 단지를 취임식 장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무대와 영상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형 계단에 구들장을 의자로 대신하는 등 비용을 최소화했다면서 민선 8기 상징성을 부각하되 검소하고 내실 있게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김영환 신임 충북지사는 바다가 없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충북의 청사진을 취임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영화 라라랜드, 위플래시의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 콘서트가 오는 8월 13일 제천 비행장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제천영화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된 저스틴 허위츠의 영화 음악을 오케스트라와 재즈 빅밴드 공연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츠는 라라랜드, 퍼스트맨 등에서 작업한 영화 음악을 관객에게 선보이며 직접 지휘와 피아노도 연주할 예정입니다.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6일간 의림지와 제천 비행장 등에서 열립니다. MBC 충북이 충북기자협회 2022년 2분기 이달의 기자상에서 2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일반 보도 부문을 수상한 김영일, 김현준, 김경호 기자는 지난 10년간 충북의 수능 성적을 비교 분석해 학력 저하 논란을 수치로 짚어냈고 김대웅, 이지현, 천교화, 김경호, 김현석 기자의 기획보도 청년 정치를 묻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의 현실과 가능성을 분석해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은 일반 보도와 기획 취재, 사진 등 부문별로 분기마다 선정합니다.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양극재 제조기업인 제세능원의 준공식이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내 하이니켈 NCM 분야 1위 기업인 제재능원은 충주에 8천억 원을 투자해 한 해 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공장을 단계별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준공한 제1공장은 한 해 5천 톤의 양극재 생산 설비를 갖췄으며 올해 말까지 한 해 15,000톤 생산 규모의 공장이 건설됩니다. 민선 8기 보훈군의 군정 비전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훈으로 정해졌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